안녕하십니까.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조금 창피하다고 해야 되나? 조금은 좀 아쉽다. 라는 생각? 예, 저의 욕심일 수는 있겠지만 그간 우리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은 욕심을 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하지만 뭐 많이 떨어지지 않음에 감사를 해야 될까요? 예, 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일단은 삼성전자가 시초에는 굉장히 또 오늘까지도 괜찮았다가 장 막판에 조금 흘러내리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어저께 아마 레벨업을 보신 분들은 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저는 뭐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드렸다라기보단 삼성전자가 올라간 이유를 우리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정말 뭐 8만원, 9만원까지 갔던 애가 5만원을 깨고 49,900원까지 내려갔을 땐 당연한 기술적 반등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기술적 반등이 있을 거다라고 한 그 타이밍에 10조 자사주 매입이라는 재료가 터져가지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복기를 해보면 가격이 너무 싸서 바닥에서 매수세가 몰려서 올라간 거고, 거기다가 자사주 매입이라는 정말 뭐 올라가려고 했는데 거기다 부스터를 더 단 그런 격이죠. 그래서 바닥에서 14% 정도 그 대형주가 올라갔는데 길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불만이 아니라 올라가는 추세가 길지는 않을 거다. 지금 이 자리에서 떨어져서 뭐 또 5만 원을 깨고 이러진 않겠지만 크게 많이 올라가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 드렸던 게 바로 오늘 표명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삼성전자의 뭐 내부적으로 뭐가 괜찮아져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의 납품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꼭 HBM이 아니더라도 CXL 반도체에서 어떠한 뭐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펀더멘탈이 조금 바뀌었다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사주 매입,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 이슈 때문에 올라간 게 가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이틀이나 올라갔다라는 건 굉장히 예상 외로 좀 많이 올라간 거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삼성전자 오늘 또 빠지는데 이제부터 또 빠지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이틀이면 많이 올라갔고 금요일과 월요일날 시장을 정말 잘 끌어줬다. 삼성전자의 역할은 해줄 만큼 좀 해줬다. 삼성전자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아니라 쏘아올린 큰 공은 어저께 뭐 삼성 그룹주들 다 날라갔고요. 뭐 AI 다 날라갔고요. 막 이런 거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금요일과 월요일날 에너지를 많이 쏟아 부은 만큼 오늘은 약간 쉬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다고 뭐 많은 종목이 떨어져가지고 우울한 장이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저께 제가 예상해 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강세는 막 세지는 않을 거다. 금요일, 월요일 에너지 충분히 많이 썼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의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지는 않았던 거고요. 나빠서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뭔가 퍼포먼스가 나와줘야 된다. 반도체적인 부분, 아니면 디램에 대해서 뭐 중국에다가 납품을 뭐 어떻게 한다는지 뭐 그런 얘기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떨어진다고 해서 또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을 또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저께 예상한 대로 삼성전자가 좀 흘러가죠. 예,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된다. 반면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저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훨씬 퍼포먼스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엔비디아가 이제 내일 모레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모레 실적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면 하이닉스는 여태까지 떨어진 거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나마 지금 반도체 기술,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로 기술력을 다뤄야 되잖아요. 반도체 기술력에서는 아직 하이닉스가 훨씬 더 앞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자사주 매입 소각 뭐 이런 뉴스는 좋지만 삼성전자 나름대로의 반도체 기술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되게 아쉬워요. 네, 우리나라 1등주가 기술력이 지금 못 미쳐가지고 자꾸 저렇게 허덕이고 있다라는 게 좀 아쉽다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좀 뭘 갖고 왔냐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OTT 앱이라는 이 설문조사를 좀 갖고 와봤는데요. 예상대로 넷플릭스가 단연 1등이에요. 예, 단연 1등이고 뭐 1000만 명이 넘죠. 예, 근데 제가 여기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쿠팡플레이가 원래 2등이었거든요. 근데 티빙이 원래 비교도 안 되게 되게 낮았었는데 티빙과 웨이브가 상당히 많이 따라온 거 아니냐.
이 티빙과 웨이브는 같은 한 문태기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티빙과 웨이브가 굉장히 많이 가지 않았나. 역시나 티빙 같은 경우는 KBO랑 협약을 잘 맺어가지고 야구 중계권을 잘 따가지고 지금 쿠팡 플레이를 제가 봤을 때는 좀 괜찮은 드라마가 나오면은 쿠팡 플레이 역전할 수 있겠다. 넷플릭스는 좀 이기기 쉽진 않겠지만 티빙과 웨이브의 이 진격이 엄청나게 무섭다 생각이 좀 들고, 디즈니가 며칠 전에 실적이 괜찮게 나와가지고 디즈니 종목이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게 이제 따져보니까는 이 OTT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만 좀 반응이 없는 건지 디즈니는 우리나라에는 전혀 반응이 없다. 예, 별로 안 보죠. 예, 별로 없어요. 그냥 뭐 웨이브랑 비슷한데 뭐 웨이브랑 티빙이랑 합쳐서 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디즈니가 뭐 별로 없는데 200만 명밖에 안 된다라는 건 뭐 거의 안 보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왓챠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보겠습니다. 내부자 거래가 오늘 또 들어왔고, 사실은 어저께 이제 레벨업을 찍고 나서 또 다음 그 시간 지난 다음에 한 4, 5시에 삼성전자 내부자 거래가 어저께도 들어왔는데, 일단 오늘 들어온 것만 좀 체크를 해볼게요. 박철홍 상무님이 5,100만원. 이렇다라는 건 뭐냐면 삼성전자 주가가 내부자 인원들이 보기에도 아직도 저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보통 이게 이제 내부자 거래가 얼마 때 많이 들어왔냐면 6만원, 6만 3천원 때 많이 들어왔거든요. 삼성전자가. 예, 내부자 상무님, 뭐 이사님, 부회장님 이런 분들이 6만원, 6만 3천원 때 제가 요거를 맨날 브리핑 해드리잖아요. 6만원, 6만 3천원 정도에 많이 들어왔는데 아직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주가 부양에 대해서 많이 힘쓰고 있다. 좀 좋게 봐달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신규 상장주 좀 살펴보겠습니다. RF 시스템즈라는 신규 상장 종목인데요. 방산 관련된 종목이에요. 요즘 신규 상장된 종목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시가총액이 좀 작긴 작은데 보시면은 요거예요. 레이더 쪽. 레이더 쪽이라는 거는 어떨 때 레이더가 쓰이냐, 거의 다 쓰여요. 그러니까 LIG 넥스원의 뭐 천무 2호 뭐 그런 방사포 같은 경우에도 레이더를 쓰고, 여기 보시면 해상 감지 레이더 있죠. 요런 거는 이제 하나오션의 그 군함 같은 데다 쓰이고, 요 보이죠? 항공관제. 그러니까 비행기에다가도 레이더가, 그러니까 레이더랑 안테나 시스템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조금만 이제 좀 익어간다면 좀 눈여겨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RF 시스템 요거. 물론 오늘 상장돼가지고 뭐 차트 분석 뭐 이런 거는 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방산주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방산주 신규 상장주가 요즘에 괜찮은 애가 또 나왔구나. 더군다나 요즘 트렌드, 제가 저저번 주죠, 2주 전에 신규 상장주를 설명할 때 상장되자마자 올라간 종목보다 상장되자마자 떨어진 종목을 좀 보자라고 했는데, 얘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상장주를 한번 체크한 김에 한번 볼까요? 더본코리아 어떻게 됐는지. 예. 제가 진짜 악담하는 게 아닙니다. 예, 악담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죠? 자, 보세요. 신규 상장주 장 초반에 이렇게 장 완전히 좋습니다. 시초에 4만 5천 원에 시작했는데 6만 5천 원까지 갔어요. 그날 2만 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다가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중간에 또 한번 반등 주죠. 제가 근데 이때 이날 며칠인가요? 11월 12일 날 레벨업을 또 찍었었어요. 요때 꼭 체크해 보세요. 제가 이날도 조심해야 된다. 요거 3일 요런 식으로 떨어뜨려 놓고 반등 준 다음에 또 올라가는 척 하지만 또 떨어진다라고 얘기 드렸죠. 예, 바로 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더본코리아의 백종원 사장님을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백종원 사장님은 저보다 요식업이나 외식업을 많이 하셨겠지만 주식업에선 제가 더 오래 했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을 6천억 정도 받을 만한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예, 회사를 분석을 해보니까 프랜차이즈 업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좀 그래도 좋았죠. 예, 교촌 F&B 같은 경우에 요즘에 주가 흐름이 그래도 바닥에서 좀 올라와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보면 멘토님 떨어졌다가 다시 지금 10,000원 넘어서 오늘 10,000원, 1,300원 정도 찍고 있는데요. 괜찮지 않나요? 그래도 한 12,000원에 물려있어도 괜찮지 않나요? 괜찮죠. 근데 요거를 조금만 줌을 땡기면 얘가 원래 시초가 3만원에서 시작했던 애예요. 그래, 많이 양보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자리를 잡아줬던 자리도 얘는 2만원짜리입니다. 예, 많이 양보해서. 그러면 현재 지금 만원짜리 올랑말랑 했던 자리가 마이너스 50% 내지 마이너스 80% 되는 자리에서, 여기서 이제 바닥에서 반등 준다고 좋다고 사람들이 또 야 교촌치킨 뭐 있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하는데, 저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과연 주식시장이랑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그 얘기까지 들어가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프랜차이즈 사는 복잡해요. 여기 가맹점주가 있고 회사가 있고 그 프랜차이즈를 다니는 이 손님 이 삼각관계가 다 들어맞아야 되는데 들어맞을래야 맞을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면 회사예요. 내가 회사. 예, 내가 회사 주가 관리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내가 주가를 올리려면 매출을 올려야 되잖아요. 매출을 올리려면 여기 가맹점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냐? 가격을 올립니다. 예, 왜냐면 주가를 올려야 되니까 가격을 올려요. 치킨 한 마리 값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비자인 우리는 교촌 F&B를 갖고 있지 않으면 가격이 올라가지고 교촌 치킨을 안 먹게 됩니다. 안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격은 올리고 주가는 올릴 수 있는데 소비자는 점점 떨어져서 결국엔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볼게요. 아, 그러면 소비자의 그런 반응을 우리가 좀 봐야 되니까 가격을 이번에 내립시다. 예, 프로모션 빵빵하게 해줄게요. 하면 소비자가 늘어나겠죠. 예, 소비자가 늘어나겠죠. 가겠죠. 근데 가격을 내리고 프로모션을 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업이익, 매출액은 늘겠지만 영업이익이 와장창 무너지겠죠. 그러면 주가 어떻게 되죠?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는요, 우리 실생활이랑 너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도 아니고, 그래서 주식 상장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본코리아 뭐 지금 또 떨어졌으니까 뭐 갑자기 또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런 종목이 요즘 시장 좀 애매할 때. 그럴 때 절대 따라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날 따라가신 분도 되게 많을 거예요. 이날 따라가신 분들 많을 겁니다. 야, 이제 또 올라가네 이랬는데 정말 좋지 않은 패턴이고요. 얘는 만약에 41,500원 깨면 밑으로 더 빠집니다. 지금 딱 자리에서 이 자리를 절대 깨면 안 돼요. 41,400원이네요. 41,400원짜리 깨면 당분간 얘는 2만원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인다. 좀 냉철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뭐 미국 시장 안 보겠습니다. 뭐 의미 없죠. 어제 미국 시장 떨어졌는데 뭐 좋지 않았는데도 우리나라 시장 잘 버티고 있는 거 보면, 오늘 보시면 일단 삼성전자 어제 예측 드렸죠. 삼성전자 더 이상의 추가 상승은 조금 힘들 것 같다. 왜냐, 삼성전자 어저께 제가 조금은 애매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거 왜 그랬을까요?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네. 이런 거 이제 기억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예. 얘네들이 떨어졌으니까요. 예. 삼성전자에 주로 납품하는 애들이 떨어지면 당연히 다음날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은 또 원익 애들은 또 좋네요. 원익은 좋고, 뭐 동진, 뭐 주성, 뭐 HPSP 다 나쁘지는 않거든요. 얘 빼고 HPSP. 근데 어저께 테크윙도 안 좋았는데 오늘 또 안 좋죠. 예. 얘가 다 삼성전자 향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먼저 조정을 받았고, 어저께 이제 삼성전자는 자사주 매입 때문에 분위기가 괜찮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삼성전자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왜 추가 매수를 제가 자꾸 멈추세요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55,000원에서 이 자리에서 지금 머무르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 다음에 이런 대형주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갭매골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54,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반등 주고 올라가는 상황이 있을지언정, 이 자리에서 드라마틱하게 각도를 지금 떨어진 각도만큼 이렇게 올라가진 않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봐요. 그래서 아직은 추가 매수할 타이밍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저는 아니라고 어저께도 좀 말씀을 드렸고, 그에 반면에 오늘 2차전지들 반등을 조금 줬죠. 어저께 반등 주더니 오늘은 이제 LG엔솔이 약간 원통형 배터리가 우주항공에도 좀 들어간다. 원통형에서는 LG엔솔이 가장 1등이거든요. 전고체에서는 SDI가 1등이고, 그래서 LG엔솔만 일단 지켜주고 있는데, 요거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돼요. 경쟁자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에너지솔루션이 어쨌든 대장주라서 LG에너지솔루션이 바닥을 다시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왔잖아요. 올라오고 있잖아요. 요 올라올 때 다른 2차전지도 같이 올라올 거다. 더 이상의 악재는 제가 봤을 땐 있지 않을 거다. 그래서 2차전지는 계속해서 보셔도 될 것 같고, 2차전지 그 다음에 플러스 계속 말씀드렸죠. 전선 좀 보세요. HD 현대일렉트릭 좀 부담스럽다. 나머지 전선주들 많잖아요. LS 일렉트릭 이런 것들 좀 보세요. 얘네들이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선 관련된 애들, 변압기 관련된 애들은 트럼프 수혜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수혜주기도 해요.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SMR, 그러니까 원전 산업에도 굉장히 많이 눈독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전선과 변압기는 같이 짝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애들이 좀 올라가기 시작하면 같이 올라갈 수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오늘 장은 조금은 심심했습니다. 네, 보시면 뭐 코스피 장 초반보다는 좀 좋았거든요. 그래도 장 초반보다는 그래도 좀 올라가는 흐름. 그래도 지켜줬고 코스닥이 살짝 밀렸어요. 코스닥이 살짝 밀린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이 지금 좋지가 않아요. 알테오진이 오늘 좀 급격하게 빠졌죠. 큰 이유는 없는데 이런 게 이제 그거죠. 너무나 이제 주가가 너무 많이 이상급등을 했기 때문에 또 요 자리 37만 원 자리에서 어떻게 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좀 급등의 영향이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반면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좀 잘 버텨줬다. 이게 2차 전지 괜찮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힌트를 좀 드리는 거고요. HLB 같은 종목들은 저는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저는 왜냐면 어쨌든 허위 공시 아닌 허위 공시도 있었고요. 어저께 또 뭐 FDA 뭐 승인 받았다고 해서 결국엔 상한가 들어갔다 빠졌거든요. 그때 저는 오늘 또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론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HLB 그룹주를 그렇게 좋게 보는 전문가는 아니다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멘트를 드리면서 오늘 민멘토의 주식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동일한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